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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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트와이스의 시그널.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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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트와이스의 시그널 가는 경중이 다르지만 전쟁에도 이런 시그널, 즉 징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징후를 파악하고 징후가 주는 시그널을 읽어야 합니다. 손자는 전장에서 30개 이상의 유형별 징후를 제시하면서 징후별로 해석법을 아주 체계화했습니다. 징후는 적 군대의 움직임에부터 초목, 새, 짐승, 먼지, 자연물의 움직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적 군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적의 징후와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적이 가까이에 있는데 조용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아군이 먼저 공격을 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적이 멀리 있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는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자는 적과 대치된 전장에서 새가 갑자기 푸드럭하고 날아오르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복병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문경세제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을 먼저 보내죠. 근데 정찰병이 갔다 와서 조선군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지휘관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 문경세제를 바라보니 새가 유유히 노늘면서 어디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문경세제에 조선군이 없음을 확신을 했죠. 그래서 일본군은 신속히 문경세제를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자는 적 병사들의 태도를 보고서 적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이 이로움을 보면서도 진격하지 않는 것, 적 병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징후 판단을 해도 적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판단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손자는 책작 형각을 하라고 합니다. 적을 탁 찔러보고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책작 형각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 점령 작전 전투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4월) 초순 미국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까지 진격을 빨리 하죠. 그리고 바그다드를 포위를 딱 합니다. 도시작전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많은 건물들, 또 지하시설들이 있어서 적들이 숨어서 저항하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작전을 진행해야 하죠. 그래서 미군은 이라크군의 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4월 초에 전격적으로 바그다드 시내를 위력 수색을 쫙 실시를 합니다. 공군기 지원하에 1개 기갑대대 규모로 하여서 한나절 동안 바그다드 일부를 휘젓고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라크군 준비 상태가 아주 허술하고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위력 수색과 무력 지휘를 한 뒤에 미군은 자신감을 갖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바그다드 점령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미군은 징후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대에서는 이 징후 목록표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죠. 수집된 정보를 매일 탁 체크를 해서 정보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지휘 결심과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징후 목록표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안이라서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징후를 보다 잘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 내부 사고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죠. 이 경우는 징후 파악에 소홀했거나 징후가 드러났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가 있고 사전 징후가 있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하버트 하인리는 수많은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통계적 규칙을 찾아냅니다.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 6월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사전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부터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원래 4층으로 설계를 되었는데 중간에 5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옥상에는 수십 톤의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설계 하중에 4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 전에 에어컨의 진동으로 고객이 신고를 했고 천정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 벽이 균열이 있다는 것을 내부 직원이 발견했지만 관계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날 오전에 5층에서 심각한 붕괴 조짐이 나타났죠. 이때 경영진들은 이를 보고서 5층만 폐쇄하고 다른 층은 영업을 지속하면서 보수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백화점 안에는 고객이 1000여 명, 종업원이 500여 명 가까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오후 6시경에 5층이 무너지면서 먼지 기둥이 막 일어나고 순식간에 와르르 붕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만약 이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최악의 붕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건강에도 징후가 나타납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십시오. 대한민국! 이것만 들어도 에너지가 뿜뿜 되지 않으세요? 이 응원의 비밀은 바로 손자병법 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